한 주간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위클리 뉴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와 소식들, 20대 대학생의 시점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의 주진입니다. 위클리 뉴스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한 주의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분석하여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혐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년의 기다림 끝에 세월호의 인양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혐의, 박 전 대통령과 친박단체, 세월호 인양 발표, 최순실 일가를 둘러싼 의문사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한 주의 뉴스를 20대 시각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와 함께할 전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혐의.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되고 난 후 현재는 일반인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강제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통령 때 불소추 특권을 내세우며 검찰 조사를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95년, 2009년 검찰에 나와 뇌물수수 혐의를 위주로 조사를 받은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오랜 시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위 전 대통령은 모두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형이 무려 13가지에 달해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역대급으로 많은 혐의를 조사받게 되는 박 전 대통령.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사실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친박단체와 경찰.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되고 난 후 친박단체 행동은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위클리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탄핵 선고 당시에 친박단체 일명 태극기 집회는 경찰 차량의 스피커에 의해 사망하거나 이러한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 모여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억지 탄핵 원천 무효 등과 같은 팜플렛을 들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삼성 이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대통령 복권 국민저항본부와 엄마부대 봉사단 등 친박단체의 집회단체들이 모여 탄핵 무효와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사저에 이동하는 동안 내뱉었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현수막을 만드는 등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월드피스 자유연합은 서울중앙지검 법원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로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 인용을 전면 거부하고 검찰 소환 조사를 정면으로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정적인 탄핵 선고가 이루어진 가운데 친박 단체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대한민국의 사회와 정치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 인양 발표. 정부는 22일 세월호 인양을 확정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정부세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인양 시점과 관련하여 22일 오전에 일기예보를 보고 인양 테스트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기상 조건에 이상이 없으면 22일에 인양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의 시신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에 아직 미수습자 9명이 있는 만큼 인양을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세월호 인양 계획이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 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5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세월호 인양 계획이 발표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무려 3년 만에 계획되고 무산되고를 반복했던 세월호 인양이 금방 실현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오직 기다림으로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직 가족의 품으로 오지 못하고 바닷속 세월호에서 수습되지 못한 9명의 아이들. 하루빨리 세월호 인양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9명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의 덴마크 현지 변호인이 돌연사 한가운데 최순실 일가를 둘러싼 의무사 의혹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다음은 내 차례인가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며 정유라 변호사 돌연사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론은 앞서 지난 1월 4일 TV조선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최순실에 둘러싼 의무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적들에서는 최태민 사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최순득자매는 최태민의 사망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아 의혹을 받았습니다. 최태민 사망에 둘러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선언한 것이 의무사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의무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최태민의 의붓아들 조순재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조순재는 17대 대선 다음날 갑작스럽게 사망해 의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2011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천 박용철, 박영수 사망도 석연치 않게 여겼는데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주목을 받은 박용철, 박영수 사망 사건은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충분했지만 수사는 박용서의 살인과 자살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한편 정유라 변호인 돌연사는 현지 언론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 덴마크 현지 언론은 정유라 변호인 블랑켄 베리가 지난 17일 덴마크 남부에 위치한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블랑켄 베리의 가족들은 블랑켄 베르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며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일에만 집중해서 너무 후회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중 메인 뉴스인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혐의에 대해 덧붙여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무려 13가지의 혐의를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진실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혐의를 갖고 있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여 전달해드리는 시간, 위클리 뉴스의 전 주진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저녁 오후 5시 45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이 청취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와 소식들, 20대 대학생의 시점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였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양환준, 기술의 김지우, 여러분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주진이었습니다.